문자가 없던 제국, 그러나 모든 것을 기록한 끈. 안데스 산맥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해발 4000m 고산지대. 이곳에는 문자도 바퀴도 철기도 없었지만 당대 세계 최대 규모의 영토를 다스렸던 미스터리한 제국 잉카가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은 약 1200만 명의 인구를 통치하며 거대한 도로망과 정교한 석조 건축물을 남겼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흔히 아는 글자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의 세금, 인구, 군대의 이동, 심지어는 왕조의 역사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관리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종이가 아닌 형형색색의 굵은 실과 그 위에 맺힌 기묘한 매듭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키프라고 부릅니다. 얼핏 보면 그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나 장식용 목걸이처럼 보이지만 이 매듭 뭉치는 사실 현대 컴퓨터의 알고리즘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인류 사상 가장 독특한 기록 체계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스페인 정복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매듭을 풀지 못해 단순한 기억 보조 도구 정도로 치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잉카인들이 사용한 이 매듭이 현대 디지털 문명의 근간인 영과 즉 이진법적 논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잉카의 매듭 속에 숨겨진 600년 전의 디지털 코드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키프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묘사하자면 하나의 두꺼운 주줄에 수십 개, 많게는 수천 개의 보조줄이 매달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줄들의 배열에는 엄격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잉카의 기록관인 키프카마욕들은 이 매듭을 통해 십진법 체계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줄의 가장 아랫부분에 묶인 매듭은 1의 자리를 의미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365를 기록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줄의 가장 윗부분에는 3개의 매듭을 묶어 300을 표시하고 그 아래 칸에는 6개의 매듭을 묶어 60을, 가장 아랫부분에는 5개의 매듭을 묶어 5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0의 처리 방식입니다. 현대 수학에서 0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잉카인들은 이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 자릿수를 비워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만약 305를 기록해야 한다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는 매듭을 묶되 10의 자리는 매끈한 빈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0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 서구권이 로마 숫자로 고전하고 있을 때 이미 잉카인들이 위치 기수법이라는 고등 수학 체계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만 명의 군대에게 지급할 식량의 무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속주에서 걷어 들인 옥수수의 알갱이 개수까지 이들은 매듭 하나로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학자들이 진정으로 경악한 부분은 매듭의 모양과 꼬임의 방향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키프의 매듭은 단순히 묶는 행위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매듭을 묶을 때 실을 오른쪽으로 꼬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꼬느냐에 따라 데이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현대 컴퓨터 과학에서 스위치를 켜고 끄는 ONOFF 혹은 0과 1의 PT 연산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꼬임의 방향이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는 이진 코드였다고 분석합니다. 즉, 오른쪽 꼬임은 창고로 들어오는 물자를, 왼쪽 꼬임은 창고에서 나가는 물자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실의 색깔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 정보의 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노란색 실은 옥수수를, 붉은색 실은 군대를, 흰색 실은 은이나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만약 붉은색 실의 왼쪽 꼬임의 매듭이 1000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면 그것은 전쟁터로 파견 나간 1000명의 병사라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잉카의 행정관이 특정 마을의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칩시다. 그는 추줄에 연결된 수많은 보조줄 중 하나를 집어들 것입니다. 줄의 재질이 라마털인지 혹은 면사인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고 매듭의 꼬임 방향으로 성별을 나누며 매듭의 위치로 나이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현대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다를 바 없는 데이터 정렬 방식입니다. 실의 질감, 색상, 꼬임 방향, 매듭의 위치라는 4가지 변수가 조합되어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그 어떤 고대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비문자 정보 처리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키프는 오직 숫자만을 위한 도구였을까요? 최근 고고학계와 언어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은 키프가 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게리 어턴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키프가 단순한 통계 도구를 넘어 서사적인 내용이나 신화, 법령을 기록한 3차원 언어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키프가 이진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촉각 언어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글자를 읽듯 잉카의 키프카마욕들은 손가락 끝으로 매듭의 질감과 방향을 더듬으며 제국의 역사를 읽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정복 초기 기록을 보면 잉카 노인들이 키프를 손으로 만지며 과거 왕들의 업적을 마치 어제 일처럼 읊었다는 증언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잉카 제국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이진법 코드를 기반으로 한 문자 체계를 실용화했던 문명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 사과라고 치면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0과 1의 조합으로 인식하듯 인카인들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이름을 매듭의 조합에를 들어 빨간색 -s 꼬인 -8자 매듭으로 변환하여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페인 가톨릭 신부들은 이 키프를 사탄의 도구로 간주하여 대부분 불태워버렸고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키프는 9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숫자로만 해석될 뿐 그 안에 담긴 서사적인 암호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잉카의 키프는 우리에게 문명이라는 정의를 다시 내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종이 위에 잉크로 쓴 글자만이 문명의 척도라고 생각하지만 잉카인들은 실과 매듭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재료로 가장 진보적인 논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매듭 하나를 묶을 때마다 담았던 0과 1의 논리는 수백 년 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디지털 선구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아직 해독되지 않은 수백 개의 키프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잉카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 잃어버린 황금 도시 엘도라도의 위치를 찾으려 하고 누군가는 잉카의 멸망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이 매듭의 암호가 완전히 풀리는 날 우리는 인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잉카의 매듭 문자 키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아카이브였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미스터리 시간에 만나요.